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63세입니다.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상훈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왼쪽 무릎 전면 쪽인데요. 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도로 보도볼로 더 걸어가다가 네. 도로가 조금 꺼진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디뎠는데 헛디뎌가지고 네. 무릎이 조금 앞쪽으로 겹질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부터 무릎 전면 쪽이 네. 그 십자인대 그쪽 방향이 계속 걸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병원에 가보셨고요? 갔는데 거의 뭐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버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그동안 네. 치료는 안 하셨고요? 안 했는데 이제 상당히 호전됐다고 해가지고 그 후로는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호전됐다는 거는 무릎 자체의 통증이나 또는 물 차는 증상이 있으셨으면 이런 건 좋아졌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죠? 아, 예. 네. 근데 아버님 제가 의심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아버님이 이런 증상입니다 말씀하시는 은연중에도 이제 그게 답이 나왔는데 네.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 중에 십자인대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무릎 앞쪽이 아니라 무릎 가운데에 있는 건데 무릎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무릎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한 무릎 주머니 안에서 염증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다 같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거든요. 아, 예. 거기에 십자인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는 운동하다가 스키 타다 다치거나 농구하다가 무릎이 꺾이거나 이러면서 찢어지거나 축구하다 찢어지거나 그러는데 노인성 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겨요. 십자인대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조금만 충격받아도 젊었을 때는 멀쩡할 만한 충격이 연세가 드시면서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게 되고 기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십자인대가 하는 일이 무릎을 딱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자동차로 말하면 차축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망가지게 되면 무릎이 덜렁덜렁거리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관절염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아, 무릎을 조금 덜 피면은 좀 아프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무릎을 많이 굽히면 통증이 심해지고, 그죠? 예. 네. 아무래도 무릎을 굽히면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압력이 올라가면 통증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증상이 오래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아버님처럼 생각되신다면 MRI 검사를 해서 인대가 괜찮은지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사실은 지금 63세시면 노인 있는 연령이 아니시고 그쵸. 젊은 이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예. 앞으로 쓰실 그 시간이 한 40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동안을 잘 쓰시려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인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좀 많이 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시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운동 조금 쉬시고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십자인대 손상이 맞다면 어떤 치료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노인성 십자인대, 퇴행성 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 치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이렇게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많고 또는 손상된 연골이 심하지 않아서 퇴행성 변화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와 차이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나 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런 재건술을 통해서 다시 인대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후유증도 많고 또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치료를 잘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많이 큰 부담 없이도 재건술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진료 먼저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을 잡아주는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먼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십자인대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75세 되는데요. 70대 중반이시고 어떤 불편함 겪고 계신지 김상훈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왼쪽 다리가 네, 아파가지고 지금 한 횟수로는 3년 되거든요. 네,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네. 몇 번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연골 주사라고 놔주고 네. 또 염증 주사라고 좀 놔줬거든요. 네, 네.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퇴행성 관절염. 네, 그런데도 지금 석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오라 그래요. 근데 네. 자주는 안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어머니 한번 여쭤볼게요. 예. 3년 정도 되셨는데 주사를 계속 맞아 오셨잖아요. 예. 처음에 주사 맞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게 좀 짧아지나요? 예,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네. 처음에는 연골 주사 맞으면 한 1년 정도 멀쩡했는데 예.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갈 때 갈수록 주사 치료 맞아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어제 주사 맞았는데도 오늘 또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넘어가는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치료만 잘 받으시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꼭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병원에 가셔서 계속 네. 주사 치료만 받지는 마시고 다른 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다른 저기는 안 해주시고 네. 중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뭐 수술하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저는 지금 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고 싶으면 밤에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쓰시고 예, 옥신옥신하고 이제 걸을 때 이제 한쪽 다리 찔뚝거리고 이제 계속 걷는데 안 그러다가 요새는 더 좀 심해졌어요. 네. 심해져가지고 이제 석 달에 한번 오라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갔으니까 이제 지금 7월 달 이번 달에 이제 가서 연골 주사를 좀 맞으려고 그러는데 연골 주사를 또 맞아도 괜찮을까요?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연골 주사 잘못 맞으시면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요. 예. 자꾸 주사를 맞으면 주사 바늘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균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무릎 안에 균이 확 퍼지면서 고름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든 뭐든 이제 해야겠다 판단이 들더라도 그때 가서는 화농성 관절염이 있으면 수술하시면 수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선생님마다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 다르니까 이거는 예. 관절을 쓸 때까지 쓰시고 나중에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났는데 결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수술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수술할 결과가 좋은 분들하고 결과가 나쁜 분들의 왜 그런지를 원인을 찾아보면요.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질병을 오래 앓거나 병이 오래되시거나 뼈가 많이 망가지거나 예. 이런 상태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관절 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는 건 결국은 망가진 뼈 연골을 벗겨내고 거기다가 금속으로 씌우는 거잖아요. 뼈에다가 금속을 이제 얹어주는 건데 밑에 받쳐주는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뼈가 문제를 유발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이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연골 주사 치료를 3년 정도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예. 절뚝거리고 전단 얘기는 반대쪽 무릎도 지금 힘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왼쪽을 치료 제대로 못 받으시면 나중에 이제 오른쪽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오른쪽도 조금 초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양쪽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 한쪽이 일을 안 하면 반대쪽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 네. 꼭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아니더라도 네. 인공관절로 다 바꾸는 치료가 아니라도 요즘은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 그래서 망가진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치료를 고민하셔서 통증이 없이 정상적인 보행을 회복하는 게 치료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노인네니까 모르니까 어느 병원이 좋은지도 모르고. 네. 예. 어머니 저희 생방송 중이어서 어느 병원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 전화까지 이렇게 주신 용기 내셔서 이런 용기로 병원 찾으시면 선생님 환자분과 잘 맞는 병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머니 지금 받고 계신 염증 주사라든지 아니면 연골 주사는 통증만 잡는 주사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계속 방치하고 계신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좀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셔야 했고 정밀 검사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병원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이제는 조금 더 큰 병원, 그리고 이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면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우리 관절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그러려면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바로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원인이 없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빨리 찾을수록 빨리 치료하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꼭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 평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10분 정도는 꼭 스트레칭 운동 습관화하시면 훨씬 더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비용 때문에 정밀 검사 좀 미루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나중에 치료에 더 큰 돈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